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24장. 우리는 반응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것들 중 하나가 공동의존에서 회복되는 즐거움이다. 우리가 행동하고 느끼고 처신하는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그러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편안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왜 반응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까? 내가 왜 상대방의 말에 대꾸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내가 왜 속상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내가 소란을 피우고 공격해도 그 사람은 당연히 참아야만 해요. 라고 항의할지도 모른다.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평화의 결핍, 침착성의 부족, 당신의 삶이 헛되이 낭비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랄프 에드워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당신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분리는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분리는 바로 당신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다. 분리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큰 규모의 합창단에 속한 합창단원과 같다. 만약 우리 옆에 있는 한 남성 단원이 음을 놓쳤다고 해서 우리도 잘못된 음으로 노래해야 하는가? 정확한 음을 유지하면서 노래하려고 애쓰는 나의 모습이 나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가 맡은 부분의 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사람과 문제에 대해 절대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반응은 요용할 수 있다. 반응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또한 우리는 반응을 통해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반응한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반응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한 모든 반응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해 종종 반응하기도 한다. 그가 미친 듯이 화를 내니 나도 화가 난 거야. 내가 화를 내니까 그 사람도 열을 받은 거지. 그 사람이 나에게 화가 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성질을 낸 거야. 그 사람은 화가 나지 않았어. 그 사람은 다른 문제 때문에 지금 상처받은 거야.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고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반응은 혼란만 더할 뿐이다. 그러다가 모든 사람이 억누르기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고 반응에 의해 지배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자극하고자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만약 우리가 반응하는 일을 멈추면 그들은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 했던 행동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된다. 그제서야 우리는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들의 힘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반응도 다른 사람을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부추긴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은가? 반응하려고 하는 태도는 종종 우리의 시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든다. 그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 증상에 자꾸 반응하게 되면서 거기에 갇혀버린다. 우리는 반응하느라 너무 분주해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쏟을 수 없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우리는 문제의 핵심이 바로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매번 술 마시는 일과 그것으로 생기는 위기 상황에 반응하면서 수년간을 허송세월로 보낸다. 이제 필요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반응해 왔던 그 일들을 중단하는 법을 배우자. 당신에게 상처만 주는 반응을 당신의 삶으로부터 제거하자. 당신이 다른 사람과 그들에게 하는 당신의 파괴적인 반응으로부터 당신을 분리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제안은 제안일 뿐 분리하는 것에 정확한 공식이란 없다. 당신만의 방법, 당신에게 성공적으로 작용하는 방법을 당신 스스로 찾아야만 한다. 첫째, 당신이 반응하는 시점, 그리고 누군가 혹은 어떤 일들이 당신을 조종하도록 당신이 허용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하라. 당신이 걱정하고 두렵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거절감을 느끼고 자신을 딱하게 여기고 창피한 감정이 들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당신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에
당신은 이미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얼마나 오랫동안 품어야 하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그 사람 또는 그것이 내게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마음에서 평화와 평정심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반응에 붙들려 살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에 분명하다. 마음 편히 지내라. 당신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반응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 인식했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질 때까지 가능한 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제하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라. 숨을 깊이 들이마셔 보자. 산책을 해보자. 부엌을 청소해 보자. 욕조에 편안히 몸을 담가보자. 친구 집을 방문해 보자. 알아놓은 모임에 참석해 보자. 명상록을 읽어보자.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자. 그리고 당신이 반응하는 대상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필요할 경우 신체적으로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불안한 마음을 덜어내는 방법을 찾아보자. 술을 마시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듯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삶의 균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유익한 방법을 시도하라. 일어났던 일을 점검하라. 그 일이 단순한 사건이라면 당신은 그 일이 벌어진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고 당신을 너무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면 당신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친구와 의논해 볼 수도 있다. 우리의 문제와 기분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은 요동치기 시작한다. 당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 감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라.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간에 직접 느껴보라. 어느 누구도 당신이 그런 감정을 갖도록 만들지 않았다. 누군가가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부채질할 수는 있지만 당신이 느꼈던 모든 감정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만든 것이다. 그 문제를 잘 다루어 보라.
그런 다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실을 당신 자신에게 말해보라. 누가 그런 감정을 당신에게 심어주려고 공격한 것인가? 만약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나를 모욕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닐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그 일을 나와 상관없다는 쪽으로 결론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시간을 아끼고 내 자신에 대해 더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를 혹은 어떤 사건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문제나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당신은 다른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이 정말 원했던 것, 당신이 실제 말하고자 했던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가 난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가 당신의 불안감, 죄책감 등을 불러일으키려고 당신 몸에 있는 작동 단추를 누른 것인가? 그 일이 정말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순간 지나가는 슬픔과 실망스러운 감정에 불과한 것인가? 당신 자신을 돌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라. 당신의 결정은 현실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당신은 사죄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는가? 누군가와 허심탄회하게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가? 당신 자신을 돌보기 위해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 당신이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이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심하라. 당신은 다른 사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실마리를 찾아줄 책임도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려 노력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당신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에만 책임이 있다. 만약 당신이 내린 결정이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냥 넘어가라. 아직 결정할 시기가 아닌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느긋해져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걱정과 불안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빠질 이유도 없다.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라.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더 쉽고 편한 것이 되게 하라. 당신은 당신 주변의 사람이나 일에 반응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누구에게 혹은 어떤 일에 당신은 그렇게 반응하는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당신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느끼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 대상과의 분리를 시도하라. 만약 당신이 대화가 필요하다면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를 선택하라.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어떤 활동이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은 뜨거운 사우나를 하는 것, 아라논 모임의 12단계 모임에 참석하는 것, 좋은 영화를 보는 것, 즐겁게 춤추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 주변의 사람이나 일에 반응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